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아나의 디노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틱톡도 하시는 다양한 부분에서 또 다재다능한 본인의 재주를 가지고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하시는 아나의 디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요.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지, 그리고 나만의 플랫폼을 만드는지 그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는 아나의 디노입니다. 자, 현재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좀. 일단 뭐 많이들 아시는 네이버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있잖아요. 그 애드포스트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원래 짠 거 많이들 아셔가지고 그거는 좀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상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물건을 주로 판매하시겠지만 저는 무형입니다. 네, 거의 강의나 모임도 하고요. 커뮤니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형이니까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랑 뭐 네이버 인플루언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도 있고 틱톡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어서 이걸 가지고 데려온 분들한테 제 뉴스레터 구독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제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강의는 이제 블로그나 뭐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쪽으로 하실 것 같은데, 모임은 어떤 쪽의 모임이 있을까요? 모임은 그냥 본인이 하시고 싶은 게 되게 다양하실 거잖아요. 지금 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모임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는 지식 기반이에요. 영어 스터디 같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 나머지 하나는 리추얼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밤마다 요가하기, 뭐 매일 미라클 모닝하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정보성을 갖고 가시려면 본인이 전문성이 있는 거, 그런 것들, 아니면 전문성 있는 분 데려와서 하든가, 네, 그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는 리추얼 모임이라고 해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난 좀 더 나아지고 싶은데 나를 좀 더 구속할 수 있는 걸 찾는 분들이에요. 약간 챌린지 느낌이네요. 네네네, 딱 챌린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뭔가를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내가 서포터 역할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이런 걸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열면 유리한 모임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고, 저는 글쓰기 모임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이게 블로그로 그냥 뭐 트래픽 나오는 키워드 해갖고 유입자 늘리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구나. 정말 많아요. 정말. 저는 단순히 이런 생각했었어요. 리뷰 써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 있잖아요, 밥집 가갖고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거나 뭐 그런 진짜 1차원적인 그런 것만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블로그로도 이제 그런 모임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좀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상품 판매도 하고 계시고 모임도 하고 계시고 한데, 블로그를 통한 사업이 이제 시작하신 지 네. 본격적으로 얼마나 되셨는지랑 블로그 수익 네. 좀 궁금한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강의를 시점으로 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부터 따지면 저는 2년. 2년. 네, 2년 됐습니다. 2년 차입니다. 그때도 파워블로그였었던 상태였던 거죠? 네, 그때 근데 엄청난 파워블로거도 아니고 한 2,000명? 하루 2,000명 정도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모임을 통해서 여러 블로거분들을 만난 결과 100분 정도로 실험을 해봤는데, 한 달 안에 하루에 100명 들어오는 블로거도 제가 34,000명까지 찍게 되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키워드도 잘 노리고 그 시즌성도 잘 노리면 되는데, 단지 수익성으로만 보자면 2년 차고요. 그리고 제가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10만 원. 진짜 너무 짜다. 네,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뭐 애드포스트로 몇백만 원 어떻게 버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네, 없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제 외부 강의 수익이나 뭐 클래스 101, 클래스 U 요렇게 다 입점해 있거든요. 와, 다 들어갔네, 핫한데. 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 요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30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모임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광고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 건 바이 건을 올려달라, 이것도 있고, 요즘엔 틱톡도 꽤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비정규적인 수익까지 합하면 500 정도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 할 만하네.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생각보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맞아요. 뭔가 자기가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 어떤 플랫폼이든 이용만 해서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죠. 네, 맞아요. 와, 쉽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최고로 찍었을 때는 블로그로 나 이만큼 벌어봤다 한 달에. 다 합쳐서 매출은 5천만 원이었고 순이익이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왜냐면 제가 공동구매 같은 것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만든 것만 제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래서 광고비 다 빼고 이렇게 하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소녀 재벌인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벌지는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들쑥날쑥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네. 최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래 1년 동안 가장 적은 건 300만 원. 300만 원? 네. 와, 너무 7배 차이. 네,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컨텐츠를 생산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시겠네요. 네, 콘텐츠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근데 원소스 멀티 유징을 좀 많이 하려고 하죠. 제가 글로 이제 블로그를 쓰면은 그걸 활용해서 뉴스레터에도 올리고 뉴스레터에서 반응이 좋았던 걸 짜집게 해가지고 훅 만들어서 뭐 틱톡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도 저희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블로그 자동화 수익이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네이버 블로그에 한정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애드포스트 승인 났고 초보자가 어떻게 해야지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블로그도 품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블로그 개선 지수라고 하는데 이 품질을 좋게 만들려면 키워드가 일단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를 막 여러 가지 짬뽕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지수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지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주제만 딱 갖고 키워드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그거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키워드를 정확히 쓴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트래픽이 좋은 것들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막 주제가 좀 알아볼 수 없는 AI가 막 진짜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네.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트래픽 말씀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은 블로그는 좋은 트래픽이 나오는 거에 뛰어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지수가 안 좋은 블로거가 만약에 너무 경쟁이 피 튀기는 곳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죽어요. 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것들을 선점하는 게 필요해요. 블로그의 그 품질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툴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리뷰 돌격대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공짜입니다. 근데 정확성이 꽤 괜찮고 개인이 자기 것만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품질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럼 이거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올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솔직히 다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동안에 썼던 포스팅 그냥 다 버리고 네. 어... 그냥 여기 있던 거를요 비공개를 해요. 원래 지수가 안 좋았던 걸 비공개를 하고 좀 일주일 지나가지고 새로운 블로그에 복붙을 해요. 아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반응을 봐요. 저는 일단 실험을 좋아해서 많이 해봤어요. 근데 CV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 애드 포스트를 딱 해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클릭당 혹은 광고를 클릭을 하고 뭔가 액션을 했을 때 그 유저들이 그러면 그때 돈이 쌓인다는 거죠? 네. 애드포스트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드포스트를 좀 더 늘리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 있잖아요. 로지텍 마우스 이런 걸 쳤는데 파워링크가 막 100개 나오고 뭐 소니 카메라 쳤는데 파워링크가 80개가 나와요. 그러면 파워링크가 많이 나오는 그 키워드로 주제를 삼아서 키워드를 삼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 광고 단가를 다들 입찰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애드포스트도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거에 덤비는 게 더 낫죠. 효율성만 따지면. 와 쉽지 않네요 진짜. 근데 조회수도 버려도 됩니다 사실은. 아 진짜요? 네. 내가 정말 최소 유효한 시장만 잡겠다 그러면 하루에 300명만 들어와도 이게 블로그가 어떤 시스템인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검색을 해서 뜨는 블로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유저가 이미 관심이 있어 이 분야에. 그래서 굉장히 어떤 구매 전환율도 잘 나올 수 있는 유저를 깔때기처럼 걸러서 받을 수 있는 곳이 블로그거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나는 유효한 진짜 나 한 결만 갖고 갈 거다. 그러면 300명만 들어와도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관련된 거나 사업이나 성공이나 뭐 돈이나 자본주의나 이런 거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네. 뭐 내가 잘하는 거를 찾으면 굳이 찾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종류의 카테고리를 써야지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해봐야 아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 유튜브 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못했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뭐 그 다음에 재능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해봐야 아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 전문성을 살리시면 제일 좋아요. 특히 블로그는 써보세요 이랬을 때 그 백지 앞에서 돌돌 떠서 이렇게 뭐부터 써야 되지? 이런 느낌? 근데 전문성이라도 있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게 좋고요. 재밌는 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돈 써서라도 이걸 배울 거다. 나 진짜 내가 월 200억 회사에서 버는데 100만 원은 여기다 투자할 수 있지. 이런 거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루에 일방문자 100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블로거로서 조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100명을 만드는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네,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는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은 것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 먼저 명확히 정한 다음에 키워드 마스터라는 툴이 있거든요. 그 키워드 마스터라는 데 들어가면 제가 이 툴을 왜 추천을 드리냐면 무료예요. 무료인데 네, 무료예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소니 카메라를 검색을 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PC의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바일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서수가 나와요. 블로거들이 얼마나 올렸는지. 그리고 그 옆에 맨 마지막에 비율이란 게 나오는데 비율이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이란 숫자가 뭐 451이다. 그러면 451대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최대한 뭐 0.54351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건 쓰면은 거의 다 먹힌다. 첫 페이지에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검색자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100명까지 올릴 때 생각보다 그 키워드 찾는 게 귀찮아서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 내가 진짜 허공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수치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저는 블로그 이웃이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블로그 이웃을 만들어라. 진짜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내 글을 보러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유지할 수 있게 그런 기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키워드 찾고 블로그에 어떻게 쓰는지 간략하게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니 카메라가 너무 저희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랑 너무 비슷하다. 내가 IT 쪽이다 라고 하면 소니 카메라를 치실 거잖아요. 내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지 생각을 해보고 키워드 마스터라는 데 들어와서 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PC 검색량이 5,800이고 모바일 검색량이 18,000 정도여서 총 조회수는 24,000이라 너무 좋은데 비율을 보시면요. 15예요. 이거는 블로그가 이만큼 썼는데 조회수 대비 경쟁률이 이만큼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 키워드를 쳤을 때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티스토리 블로그거나 이건 네이버 블로그거나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비빌 수 있을지 아닐지를 보는 거죠. 근데 봤는데 너무 전문적이야. 못 이기겠어. 근데 솔직히 이분은 진짜 전문적이다. 그쵸? 이런 것들은 피하셔도 괜찮지만 내가 만약에 비율만 따져봤을 땐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쓰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다른 키워드가 궁금하면은 여기 태그 자동 생성이라고 되어서 관련 키워드가 다 나와요. 이런 거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검색량 10 예를 들어 키워드를 제가 방금 클릭을 했는데 소니 카메라 나무 위키가 있어요. PC 검색량 10, 모바일 검색량 30, 총 조회수 40, 총 문서수 452, 비율 11. 저는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한 달에 40명이 들어오는데 11대 1을 베팅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확률 싸움이니까 뺍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찾아가지고 저희는 한번 어쩌다 방금 좀 얻어 걸렸거든요. 소니 디지털 카메라. 요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율도 1.7로 쓰면 거의 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 키워드로 정해서 컨트롤 C 해서 이제 블로그 들어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주고 솔직 리뷰 해주고 뭐 소니 무슨 모델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소니 뭐 10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막 적어요. 글을 적고 소니 디지털 카메라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본문에 적어도 3, 4개 정도는 삽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글을 자연스럽게 쓰다가
거기 안에서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써봤는데 어떻더라고요. 오늘은 소니 디지털 카메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4-5개, 3-4개 정도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컨트롤 C를 해서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네이버 글자수 세기가 있어요. 네이버 글자수 세기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치면 나오거든요. 네이버 글자수 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은 진짜 글자수를 세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복사를 해둔 걸 붙여넣기를 하면 공백 포함 몇 자, 공백 제외 몇 자가 나와요. 그러면 공백 포함을 했을 때 적어도 1000자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글을 써주시고요. 이제 발행을 하시면 되는데 발행 전에 여기 태그 편집이라고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뭐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소니 디지털 카메라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분 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예의상 똑같이 태그는 따라하지 마시고 맨 밑에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카메라 뭐 이런 키워드를 쓸 수도 있구나.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한번 쳐보는 거죠. 브이로그 카메라 추천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브이로그 카메라 추천 이렇게 했을 때 검색량이 이 정도인데 조회수가 이 정도고 비율이 이 정도구나. 이런 거 체크해보고 이건 매력적이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보면 58대 1은 좀 심했죠. 이런 거는 제거하고 또 다른 괜찮아 보이는 거는 여러 블로그 돌아다니면서 보시고 여기다 넣어주시고 발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공개 해주시고 검색 허용 뭐 공감 허용 이런 거 다 아시죠? 이런 거 다 허용해주시면 됩니다.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뭐 밤늦게 올리면은 이게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딱 보면은 언제 어떤 이웃이 글을 썼는지 막 보이잖아요. 거기에 안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올리면은 아침에 다시 리셋되고 이러니까 늦게는 좀 근데 시간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네. 일단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계속 좋은 콘텐츠를 발행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너무 좋고요. 왜냐면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 프리미엄 광고라고 광고를 또 달 수가 있어요. 애드포스트랑 달라요. 양쪽 투트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투트랙.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요거를 노리고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키워드 챌린지 이런 거 노리고 하시면 좋거든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니 카메라에 대해서 내가 키워드를 잡고 쓰면은 그 소니 카메라로 딱 그 검색을 했을 때 챌린지에서 1등을 하면 제게 뜨거든요. 3등까지는 제 글이 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 목표로 일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목표를 하신다 하면은 그런 콘텐츠를 좋게 계속 제작을 해주시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임 같은 걸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니 디지털 카메라 예신데요. 본사에 한번 연락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블로그 모임 만들 거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블로그로 소니 디지털 카메라 리뷰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사람을 이만큼 모았다.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도 돈 받고 이쪽에서도 돈 받고 모임해서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오타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정말 들어가야 될 게 고쳐지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 수정이 자꾸 안 좋다고 하는 게 뭐 광고성으로 링크를 갖다가 막 계속 붙여서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안 좋겠죠. 그래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본문이 싹 다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아나의 디노님의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블로그 이렇게 써보세요. 하루에 10,000명도 들어옵니다라는 컨텐츠를 제가 좀 봤어요. 네. 키워드 툴을 사용해서 비슷한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키워드 툴 말고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죠. 이게 네이버는 굉장히 자기네 플랫폼으로 들어온 사람을 놓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있고 네이버 페이가 있고 하다못해 웹툰까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냥 사용자를 여기 이 풀 안에서만 놀게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링크를 넣었을 때 그것도 매 글마다 똑같은 외부 링크를 넣었을 때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금치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좀 피해 주시면 좋고요. 금치거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치거? 뭐 욕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성적인 것들, 법원, 경매, 병원, 뭐 성형 이런 쪽들을 좀 싫어합니다. 대놓고 광고하려고 하는 것들. 네. 광고 말고 일단 그래도 광고여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 사용자를 여기 안에 가두어 두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봤을 때 도움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거다 이러면 체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 길에. 네. 그런 콘텐츠라면 광고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블로그를 새로 싹 다 갈아엎고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일방문자 100명이 만드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진짜 전문가 그런 컨셉으로 제가 계속 제가 원하는 주제를 했을 때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신 말씀하신 키워드도 조금 확인해야 되고 네. 맞춤법 검사도 해야 되고 이미지도 어디서 좀 갖고 와서 좀 붙여놓고 복사는 이미지- 안 되고 캡처해갖고 캡처해서 그냥 올리시지 마시고요. 아, 뭐, 진짜요? 네, 거기에 뭐라도 뭐 미리 캔버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네. 뭐 스티커라도 붙이든지 하세요. 워터마크를 쓰든지 네. 왜냐면 이제 그게 어. 그 유사 이미지로 걸려가지고 품질이 안 좋다 또 이렇게 품질? 판단할 수도 있어요. 눈치를 엄청 많이 보네요. 네. 그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 사실 네이버입니다. 정해진 틀이 확실히 있구나. 네. 어쨌든 그렇게 만들면은 100명 정도가 일방문자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그 한 달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을. 아 그래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수익을 내는 것 중에 온라인 모임 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블로그를 그냥 바로 모임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세팅을 좀 하면서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 이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모임을 팔로워 0명인데 해가지고 수익이 30만 원이 한 달 만에 났던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모임일까 궁금하다. 나를 찾는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찾아서 나를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을 이분이 막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모임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분은 어떻게 보였냐? 본인 회사 그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런 걸 할 건데 같이 하자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한 분은 성경책을 같이 읽는 모임. 성경 네, 성경책을 되게 두껍대요, 그게. 네. 이걸 같이 읽는 모임 해가지고 교회 그 카톡방에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회 수익이 나고 끝나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인들한테 후기를 받아야 돼요. 후기가 포인트예요. 결국엔 이것도 똑같이 지인 위주의 모임을 하다가 네. 여기서 경험을 쌓고 후기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는구나. 네, 그쵸. 이게 정말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모임이 제일 빠른 수익하거든요. 왜냐면 지인도 총동원할 수 있고, 하다못해 저는 이것도 추천드려요. 저희 만약에 동네가, 저는 105이라는 동네 사는데 105 총연합회 막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들어가서 여러분 저 블로그 모임 할 건데 그냥 같이 해보실 분 계신가요? 뭐 저희 어디 뭐 밥 있으면 같이 밥이나 먹어요. 이렇게 올리면은 제재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올려서 먼저 모으신 다음에 이걸로 모임을 바로 불리라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모임을 어떤 식으로 할지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분들이 자꾸 체험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화가 많다? 그러면 이 물어보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모임을 이제 엽니다. 빵! 이런 식으로 루트를 쫙 짜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블로그로 홍보를 해놓고 카카오톡 모임으로 받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오. 아니면 네이버 밴드에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사용자와의 접점이 너무 많아요. 카카오톡은 항상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내가 뭐 말실수 하나라도 할까봐 좀 조심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특히 쓸데없는 대화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에 뭐 오늘은 치맥에 뭐 어쩌고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해도 막 와르르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들에서 좀 더 방장이 권한을 갖고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네. 뭐 많겠죠. 근데 플랫폼을 찾아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드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제가 한번 잘 짜볼게요라고 하는 거 모임 하나랑 네. 제가 조금 전문가인데 여러분들 조금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같이 해요는 비용을 얼마 정도로 세팅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조금 전문가고 전문가가 리더형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비용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네. 경험이 없을 때 어느 네.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무료로 하는데 보증금을 받으세요. 네, 보증금을 받으시고 미션을 부여하세요. 약간 노쇼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리추얼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먹히는 게 이거죠. 저희 30일 내내 습관을 길러봅시다. 그런데 30일 내내 만약에 못하신 분 있으면 요건 내 거. 그렇게 좀 자세히 드러내놓고 쓰시면 그게 제일 좋고요.
이게 무료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러실 거예요. 너무 품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그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것만 보면은 그런데 장기성으로 봤을 때는 캐시플로우가 괜찮거든요. 이게. 제가 모임으로만 월 400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모임을 뭐 하루에 몇 개씩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근데 이제 저는 사람을 참여자가 많이 많구나. 네, 사람을 많이 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거 자신이 있는데 사람을 많이 모아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1시간씩만 관리하시는 분 뽑아가지고 앉혀놓으시고 매니저로 본인은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좀 유동성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막 저는 소수정예로 할 거예요 했는데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처음에 무료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보다 내 그릇은 요만한데 사람을 너무 작게 받았다거나 나는 하루에 6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60명을 받아버렸다거나 예를 들어서예요. 그랬을 때 오는 스트레스나 뭐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원래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길을 디벨롭해서 올리고 돈 받고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에 괜히 돈 받았다가 좀 내 퀄리티가 좀 낮은 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거기서 또 상대방들이 오는 피드백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쵸.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정한 금액 해서 간다 이거죠. 네, 그쵸. 이게 뭐 시장가라든가 뭐 적정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죠. 그냥 5만 원으로 일단 해보세요. 만약에 유료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5만 원 정도? 제가 딱 정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5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하루에 뭐 몇백 원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강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주제들 돈을 걷고 하는 것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좀 제재하지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모집을 저는 뉴스레터로 하고 블로그로 하고 이렇게 올리지만 뭐 돈을 받고 이런 건 제재가 없습니다. 단 월 300 이상 하시면은 사업자 내시고 뭐 그런 건 있겠죠. 스마트 스토어로 그때는 결제를 받으셔도 되고 에브리크리라는 결제만 받을 수 있는 창이 있어요. 대신 에브리크리? 네, 에브리크리. 근데 대신 요거는 수수료가 8.8%. 뭐 이렇게 세? 그쵸. 엄청 세네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플랫폼 만들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이맵 이라는 웹빌더로 만드시면 되고요. 코딩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오픈 채팅방 몇 개나 갖고 있어요? 한 40개? 아, 2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박리담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단가를 좀 높이고 퀄리티 있는 걸 제공하는 걸 좋아해요. 그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오픈 채팅방 찾으려면은? 저 그 비공개로 해놨죠. 다 돈 받고 들여오시는. 그러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네. 쪽지나 아니면은 댓글 써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블로그 통해서 뉴스레터 유입되신 분들한테 제가 결제창을 열어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 아나의 디노님은 현재 블로그로 돈을 벌고 계신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월급이 없어도 내가 블로그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거나 뭐 그런 계기가 있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블로그를 하다가 중간에 대학생 때 재택 근무인데 그 회사의 어떤 홍보를 맡아줄 분을 구한다 이런 아르바이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알바니까 나 블로그 오래 했으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4년 정도 했을 때였거든요. 되겠지 이러고 이력서를 딱 넣었는데 당일날 합격이 딱 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한국에 지사를 처음 낸 여행사였는데 회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저까지 합해서 사원이 3명이에요. 그 알바생까지 합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블로그 전담을 맡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블로그가 어떻게 생태계가 흘러가는지도 보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사장님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워낙 규모도 작고 사장님도 또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가지고 되게 토론도 많이 하고 상품 개발하러 비즈니스 트립도 가고 그런 식이어가지고 매출을 같이 키우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이 3배가 된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전담을 하게 되었지만 같이 시너지가 나가지고 그때 가능성을 좀 봤어요. 이게 블로그만으로 상품을 파는 게 되는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여행 프로젝트 판매, 그 다음에 뭐 패키지 판매, 그 다음에 표 판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왜냐면 내가 전담을 했으니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사장님이 정직원을 제안을 주셨는데 그때 마침 부모님이 장사를 20년 넘게 하셨는데 두 분 다 파산을 하셔가지고 현타가 온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우리 엄마 아빠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두 분이 진짜 열심히 일해도 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냥 열심히 안 살고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재밌게 즐기면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퇴사하고 그 여행사 안에 있었을 때 봤던 유튜버 분이 있었어요. 함께 팸투어를 가게 됐는데 그 분을 보니까 나 저거랑 맞을 것 같아. 저게 너무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행 유튜브를 하러 이제 여행을 갑니다. 퇴사하고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진짜 그 콘텐츠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블로그는 놓지 않고 있었죠. 왜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거다라는 생각을 좀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국에 왔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월급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캐리커처를 시작했어요. 캐리커처 알바를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제가 해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구매 대행도 솔직히 해외 구매 대행도 시도해보고 뭐 진짜 별거 다 했거든요. 빵집에서 매니저도 해보고 뭐 길가의 커피집에서도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블로그랑 유튜브 가지고만은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 나도 이제 돈 되는 것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와중에 문구류 사업을 또 도전했어요. 내가 문구류 잘하니까 나 할 수 있어. 그림 잘 그리니까. 제가 그림 좋아해가지고 디자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해봐야지 이러고 딱 만들었는데 짠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아이디어스에 입점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글을 썼는데 솔직히 수입은 0원이었어요. 수입은 0원이란 건 얘기 딱 안 하고 있었죠. 그래 아무도 모를 거야. 뭐 알아서 뭐해. 이런 거 딱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이제 강의 제안이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가 아나님을 블로그를 통해 찾았다. 블로그 강의는 어떠시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딱 말씀드렸던 게 안 돼요. 저는 블로그 강의 못해요. 였어요. 왜냐면 블로그 강사는 저 말고도 수천 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는 이길 자신도 없고요. 별로 없어요. 이래놓고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선점을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떨어졌고 그 두 번째에 붙었었는데 이 전략을 가지고 하면 먹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선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팡 터져가지고 이게 또 수익이 되는구나. 사실 나는 조회수만 바라보고 했는데 나의 상품을 제작하고 포착하고 나의 상품을 원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내놨을 때 반응이 돈이구나. 이걸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약간 그 처음에 1차원적인 블로그를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결합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 유튜브 보게 되면요.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자책으로 월 100만 원 뭔가 벌 수 있는 그런 전자책 쓰는 법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거를 저희 쪽에서도 조금 요약해서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1년 동안 월 한 70에서 120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 전자책이. 근데 1년 동안요? 한 번도 안 거르고 거의? 네. 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1년 지나니까 그 유효기간이란 게 진짜 있나 봐요. 안 팔려요.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월 1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이름을 바꿨어요. 그냥 좀 더 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걸로 전자책을 활용하자라고 이렇게 이름 바꿨는데 그거는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1년을 넘으면 광고를 돌리던지 아니면 새로운 책을 쓰는 걸 유념하고 만드셔라. 그리고 만드실 때는 크몽에 전자책 많이 팔잖아요. 그냥 크몽이라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주제의 카테고리를 들어가 봐요. 거기서 리뷰가 제일 많고 많이 팔린 걸 들어가요. 거기서 리뷰가 3개짜리를 봐요. 한두 개짜리는 그냥 악플 쓰는 경우들이 많고 5개짜리는 좋은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3개짜리에서 진짜 디테일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뭐뭐가 부족하구나. 이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한 점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쭉 하신 다음에 이 제품이 잘 팔렸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옆에다 정리해요. 뭐뭐뭐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밀고 있는 키워드를 정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소니 카메라 하나로 유튜브 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소니 카메라랑 쉽게 유튜브 하는 법이 키워드겠죠? 그런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요. 따라라라라. 그래놓고 여기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내가 내 주제로 봤으니까 내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거를 맨 우선 키워드로 두고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걸 진짜 사람들이 사야 되는 이유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못 준 거를 여기다가 보완을 해버리세요. 만약에 내가 줄 수 없는데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사기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광고도 집행했다라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광고를 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인스타그램으로도 광고를 돌렸어요. 인스타그램 피드로? 네. 와 진짜 열심히 사신다 진짜. 저 좀 진짜 열심히 살아요. 네. 네. 앞으로 할 게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지금의 이렇게 아나님이 계시기까지 네. 정말로 이제 전업으로 오시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갈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네. 왜냐면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부모님도 파산을 하신 상태에서 내가 어쨌든 다 이끌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네. 그때랑 또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은데 하루에 얼마까지 시간을 정말로 갈아 넣으셔 보셨나요? 근데 제가 이 질문지에 답을 써놨는데 동생이 보더니 좀 기겁하더라고요. 사람들 도망칠 것 같다고.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돈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많이 하면은 그냥 잠 안 자고 하죠. 초반에. 네, 초반에. 근데 이제 한 시간 좀 지나면 하루에 한 10시간만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은데요? 블로그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 제일 많이 이미지를 떠오르잖아요. 아, 그게 제일 힘들죠. 디지털로 하다가 제일 힘들어요, 원래. 그쵸? 네, 내가 제대로 이거를 본업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 그 정도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 네. 자, 어쨌든 부업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좀 기조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부업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제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처음에 들을 수 있을까요? 공들여서 콘텐츠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는 말 잘하고 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업으로 내가 도전을 했어. 블로그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어. 유튜브 잘 안 됐어.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을 먹고 사는 거를 딱 바라봤을 때는 내가 좀 더 기획을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내 목소리를 이야기했을 때 더 다른 사람보다 인사이트가 있어야겠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 그걸 위한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몰빵하면 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제가 몰빵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너무 현실적입니다. 네, 정말 현실적으로. 네.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새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반, 되는 거 반 이 정도 되더라고요. 와, 대표님도 5대5예요? 네, 저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노출을 안 시켰던 것 뿐이지. 네, 근데 하물며 처음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내가 부업으로 조금 자신감 얻었던 걸 가지고 그래 나가면 나 이거보다 더 벌 수 있어 라고 해서 나오면은 찬바람 쌩쌩 붑니다.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 뜻인 거죠. 그쵸? 네. 자, 오늘 저기 아나님하고 요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 너무 재밌었고. 아, 진짜요? 네. 그 대표님 생각보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오늘 촬영을 잘 되셔서 기분 좋으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저 원래 촬영 잘 돼요. 아, 진짜요? 어제 잘생겼다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오늘 아나님에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돈내산입니다. 네.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노래방 기기예요. 진짜요? 네, 노래방 기기고 뜯어봐요. 뜯어보셔도 돼요. 네, 뜯어보셔도 되고 이게 보면은 마이크도 2개나 달려있어요. 제가 사실 아카펠라 3년 했거든요. 수익하셔야죠. 이게 마이크 2개 달렸어요. 이렇게. 대박이다. 네, 이렇게. 대박. 이 머리는 어디 갔어요? 대박. 이거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네. 에코가 3단계로 조절되고 한데 좋더라고요. 와, 대박. 예, 혹시라도 또 와. 강의를 하실 때 있으면 에코를 없는 상태에서 목소리만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아, 확성기 우와, 역할을 할 수 우와, 있고 해서 우와. 네. 이런 것들이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되게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요거만 가면 좀 심심하니까 밀어볼까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머, 네. 대박.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아나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